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무척 높습니다.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비철금속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마그네슘과 같은 가벼운 금속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부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비철금속 소재 부품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2014 비철금속 국제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강릉원주대의 전방욱 총장님께서 비철금속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현재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전방욱입니다. 제 전공은 원래 이제 비철금속은 아니지만 비철금속에서 앞으로 비철금속이 발전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주로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해외 발표자를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는 자원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 치바 아키코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비철금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여러모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철을 대신하는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철금속은 철에 비해서 상당히 자원량이 적고 또 이제 위치하는 곳이 이제 어떤 국소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것을 자원무기화하는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 분쟁 이후에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 그린카 생산 전략이 바뀔 정도로 세계는 커다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자국이 보유한 희소한 비철금속 자원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강원 지역의 개발을 통한 비철금속에 자립하는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금속 광물 자원 자급률은 1.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을 정의하자면은 철 이외의 금속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고부가 가치 금속 소재로서 국가 수출 주력 제품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원천 소재이며 차세대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IT 제품,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선정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이제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어떤 개발이 미진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매년 194억 달러 35종류의 금속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제품의 기능을 발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희소 금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원을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자원의 회수를 통한 금속 리사이클링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10년도에 일본과의 외교 분쟁 때 이제 중국이 희토류 금속을 수출을 제한해 가지고 전 세계의 그린카 전략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산업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강원도는 히토류 관련 자원이 풍부하고 또 관련 연구소도 많이 집적되어 있는 반면에 관련 중소기업들이 없어서 여기서 생산한 예를 들자면 마그네슘과 같은 원료를 외지로 전부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So China right now is the main supplier of rare earth elements to the world. And with the large increase in rare earth prices a few years ago, that actually caused a recognition by a large amount of countries to diversify the supplies of rare earths. And so there's been a large amount of mines coming online, or exploratory, I should say in that case, of mines in different countries. But it also brings up the issue of we have to look at all other sources, and this includes recycling. So we can't just necessarily mine our way out of this issue. So recycling is another source of rare earths that is a way of dealing with the critical rare earth shortages. The issue with extraction technology is twofold as far as the mining side and the recycling side. The mining side is there's a need to create more efficient extraction technology in a sense to be more effective in getting the rare earths out of the ore. In this case, it's not sufficient just to get the amount out what was in the past. They need to be better, and this is for addressing the shortage of rare earths. The other side of the extraction technology is developing effective recycling technologies. This is still an undeveloped field, and so the science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and industry needs to work with the science development on this, because recycling is a very large potential source of rare earth elements. 한국산업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님께서 비철금속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동해안권의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는 정은미입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원입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름은 산업연구원인데 사실은 산업 정책과 그리고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따라서 말씀드릴 것은 비철금속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경쟁력과 그 다음에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동해안권에서 이 비철금속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할 때 금속 소재 부분에서 유망한 아이템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철금속이 유감스럽게도 재작년입니다. 핵심 소재 개발 육성 계획 수립인가 해서 5년 내지 10년 장기 일정으로 했었는데요. 그 일정에 대해서 비철금속이 10개 중에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리 기판하고 또 하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소재 산업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전자산업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 국내에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 소재 업체를 소재 공급 업체를 겨냥하고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소재 산업에서 그리고 비철금속 산업에서 우리가 수요 산업을 보고 유망 수요가 무엇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여전히 크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과제가 강원도에서 제안이 되고,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유망소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고 수입이 대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철금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논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10개 중에서 세라믹이 2개인가 됐고요. 화학이 너무 많은데 6개밖에 못 됐습니다. 그리고 비철 2개 됐고, 스틸이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게 WPM 사업에서 하면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비철금속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산업과 성장유망산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소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제품단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이거를 강원도를 갖고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철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짧아서 못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고민들이 지금도 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소재는 만든다고 해갖고 그게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해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산업의 요구에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요산업이 이거를 썼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재가 아까 단가로 보면은 신소재가 굉장히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신소재 산업 육성이 30년째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음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소재들이 소재의 그 신뢰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수입되어지는 소재가 $100가 되더라도 국내 소재가 처음부터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갖기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든다라면은 그렇다고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 걸 써야죠 라고 하면서 절대로 국내 소재를 먼저 써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제품 품질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이 소재를 쓰면은 수입 소재에 대해서 당연하게 경쟁력, 그러니까 신소재 부분은 특히 신뢰성이 중요한데요. 이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둘 것이 필요하고요. 의료용 아까 첫 번째 발표해 주셨고 산업용 많은 얘기들이 되었는데요. 국내에서 플랜트라든가 이렇게 새로 에너지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대량의 소재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합금 소재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하다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해서 최근에 많이 그 유럽에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까지 수입이 되는 그런 비철 금속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시장을 찾아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위산업 부분에서 소재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소재가 거의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방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기술적인 그 공급들 그리고 역량 부분들은 인프라들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소재가 사용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품질을 특수 기능성 소재는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특수한 그러한 성능들을 요구하는 수요